당신은 얼마나 많은 유망한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똑똑하고 재능 있고 밝은 미래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무너졌습니다. 충동에 휘둘리고 분노와 불안에 삼켜졌으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깨지고 경력은 무너지고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의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비극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흔들림 없는 지혜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드리아노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스토아 철학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그것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일반 사람들에게 지도자와 철학자, 운동선수, 심지어 황제들도 따랐던 원칙으로 삶을 바꾸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내면에서부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4가지 스토아적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감정 하나가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본 적 있습니까? 분노, 두려움, 불안이 단 한순간에 당신의 삶을 장악해버리고 그것이 벌어지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훈련을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 결정을 크게 줄입니다. 현대의 신뢰를 들어보자. UFC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인 존 존스는 옥타곤 안에서는 거의 무적이었지만 감정 조절 부족이 그의 가장 큰 적이었다. 폭력 사건, 논란, 약물 문제, 체포 기록까지 그의 경력은 더욱 전설이 될 수 있었지만 자기 절제의 부족으로 인해 파란만장하게 흘러갔다. 재능은 자제력이 없으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 반면 넬슨 만델라는 부당하게 27년 동안 수감되었지만 분노 대신 평온을 선택했다. 그는 가해자를 용서했고 남아프리카를 하나로 이끌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며 분노를 지혜로 바꾼 자제력의 순수한 모습이다. 이걸 현실에 적용하려면 비결은 단순한 멈춤이다. 화가 치밀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두려울 때 서둘러 결정하지 말라.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충동을 관찰하되 따라가지 마라. 현명하게 선택하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자제력과 감정 지능을 가진 리더는 더 큰 존경을 받고 팀의 참여도도 높으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이건 직장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된다. 교통 상황, 가족 저녁 식사, 혹은 연인과의 어려운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통제하는 자는 상황을 지배한다. 그리고 뇌는 강한 감정을 처리하는데 약 90초가 걸린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행동을 멈출 수 있다면 대부분의 충동은 이미 지나간다. 숨을 고르고 이성을 다시 지휘석으로 데려와라.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간격이 바로 당신의 힘이다. 자제력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모든 걸 느끼되 아무 것에도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휘둘리지 않는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현대사회는 시끄럽고 빠르고 감정적으로 반응적이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돋보이고 결국에는 이긴다. 세네카는 말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에게 순풍은 없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표류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다. 당신은 훈련할 수 있다. 당신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의 다음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몇 번이나 예라고 말했는가? 사실은 아니오라고 하고 싶었는데도 당신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특정 사람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 더 일찍 일어나겠다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어겼던 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통제력의 부족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오늘날 SNS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게시글로 변화하겠다고 말하고 캡션에 다짐을 적고 큰 소리로 계획을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 속의 작은 선택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은 보이지 않지만 깊은 대가를 초래합니다. 당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길 때마다 뇌는 당신 자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거절이 두려워 초대를 수락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끝내지 못한 채 집착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원하지 않지만 사회적 압박 때문에 참석하고 끊임없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준 수많은 예와 자신에게 던진 아니요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약함입니다. 자기 통제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행동심리학은 계속해서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을 피플 플리징이라 부르며 이는 사회적 불안, 공허감, 낮은 자아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 그 사람은 자신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과의 갈등은 가장 조용한 고통의 형태입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이 고통의 신뢰입니다. 천재적인 목소리와 존재감을 지녔지만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타인과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성의 압박, 중독, 독성 관계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고 결국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통제가 없어서였습니다. 반대로 키아누 리브스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한 삶을 살고 조용히 도우며 사생활을 단호히 지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약 200억 원 상당의 계약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결코 팔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유파테이아입니다. 건강한 감정이 삶을 이끄는 상태, 이것이 내면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결심했다면 지키십시오. 하루 1시간 SNS를 끊기로 했다면 실천하십시오. 자신을 돌보기 위해 초대를 거절해도 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약속 하나를 지킬 때마다 당신은 내면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자기 통제는 억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전과는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신뢰와 직결되어 있고 신뢰는 실천 속에서 하나의 선택을 반복하며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더 높은 자존감, 생산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고집이나 경직됨과는 무관합니다. 진정 중요한 건 자신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느냐는 것이며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타인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은 자는 누구에게도 충실할 수 없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넘는 상황에 그만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해 주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정을 번복하는 삶으로는 단단한 인생을 쌓을 수 없습니다. 자기 통제는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데서 시작되며 자신의 말을 신성한 계약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절대 스스로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온전하게 지켜줍니다.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상 더 명확하고 목적 있는 진실된 삶에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뭔가 잘못될 때 다른 사람을 탓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상사는 물론 연인, 정부, 심지어 어린 시절까지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탓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남 탓하는 한 당신은 노예다. 그 탓을 멈추는 순간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동시에 열쇠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책임을 지는 순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함께 얻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자기 통제의 본질입니다. 남에게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용기 있게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을 가두지만 책임감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건 누구누구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붙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해방됩니다. 이건 재정, 인간관계, 건강, 직업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되며 미국 심리학 협회에 따르면 내면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 안녕, 회복 탄력성,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이 눈에 띄게 높다고 합니다. 찰리 쉰은 미국 TV에서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던 배우였지만 약물 남용과 스캔들, 감정적인 언행으로 인해 그의 경력은 붕괴되었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며 자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약 1억 8,5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잃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겪고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피해자가 되는 대신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길을 선택했고 과거를 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내 과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고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주도권을 쥔 선택의 결과였다. 이런 선택은 매일 일어난다. 불만을 말하는 대신 행동을 택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내 책임이다 라고 인정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지각했을 때 교통 상황을 탓하기보단 미리 출발할 수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빚이 있을 때 물가가 아니라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지쳤다면 환경 탓이 아니라 내가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인식 변화가 미래를 다시 그리게 한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만 외부 사건은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하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내 선택과 반응에 집중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긍정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내부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신 건강이 좋고 위기를 더 잘 이겨내며 장기 목표도 잘 이룬다. 그들은 외부를 탓하는 대신 자신의 성격을 단련하고 실수에서 배운다. 책임을 진다는 건 불편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져온다. 그것은 성숙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생의 주인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길만이 진정한 주도권을 가져다 준다. 세상은 계속 불공평하고 사람들은 계속 실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규정하게 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외부 상황이 나의 평화를 흔들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면에서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외부의 어떤 시련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바꾸는 데서 시작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덜 말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 잘못된 말이 전쟁으로 번진 논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적절한 순간에 침묵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모두 말은 넘치고 귀 기울임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내성적이어서 말이 적은 것이 아니라 침묵이 더 깊은 지혜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이 적은 것입니다. 세네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를 정확히 요약합니다. 무엇이든 빨리 말하려는 습관은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채 말하게 만들고 결국 불필요한 상황에 스스로를 밀어넣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변명하고 설명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었던 에너지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소음과 말이 넘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소비하고 만들어내는 말이 많을수록 내면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침묵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명료함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너무 길어진 대화, 충동적으로 보낸 메시지, 사소한 말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졌던 경험, 누구나 겪어봤을 것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실천적인 자기 통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타인의 말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지혜가 피어납니다. 침묵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큰 대가를 치른 대표적인 인물로는 카니에 웨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음악적 천재이지만 충동적인 발언과 거침없는 인터뷰로 인해 한국 돈 약 6,500억 원 상당의 계약과 브랜드 파트너십을 이뤘습니다. 그의 재능은 여전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변했습니다. 그의 말 때문에. 말을 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은 걸 드러냅니다. 반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보세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중 한 명으로 항상 큰 압박을 받지만 말로 인한 논란에는 거의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하고 집중해서 행동합니다. 그의 침묵은 수많은 인터뷰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자기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소프로신의 말의 선택에도 나타나는 내면의 균형입니다. 이 지혜는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할 때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잠시 멈추세요. 조용히 하세요. 대화가 공격적으로 흐르고 있나요? 물러서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세상의 소음이 덮고 있는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로 당신의 직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바꾼다. 놀라운 사실은 침묵이 거의 치료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가라앉히며 몸과 마음이 다시 정돈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명상과 마음 챙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현대사회의 소음이 지워버린 자기인식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프런티어스 인 사이콜로지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짧은 시간의 의도적인 침묵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고 충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침묵은 억압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할 가치가 있는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명보다 행동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강한 힘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외침이 아닌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메시지에 바로 답하기 전에 숨을 쉬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시작되면 앱을 닫으세요. 감정을 계속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필요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말해야 할 때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수록 자신에 대한 통제력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세상도 함께 달라집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실천하면 현실은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자기 통제를 훈련하기 시작한다면 곧바로 효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가볍게 잠들고 더 명확하게 반응하며 더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자동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과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올라섰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당신을 더 깊은 스토아의 지혜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드리아노이며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